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어저께 바로 요 시험이 있었죠. 2017년 제1회 전기기사 공사기사. 2017년도 3월 5일 날에 시험이 있었어요. 바로 어제요. 자, 시험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답하고 풀이가 중요할 테니까, 궁금할 테니까, 오늘 수업은 요 2017년 제1회 전기기사 공사기사 한번 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고요. 회로 이론 및 제곱학 문제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단위 계단 입력 신호가 가해졌을 때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은 그랬죠. 자, 요 1번부터 제곱학 문제인데 사실 요 1번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1번 문제가 요게 함정 문제야. 그래서 예상외로 오답을 많이 요거 결정한 사람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답 찍을 확률이 커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단위 계단 입력 신호. 그죠? 그럼 우리가 단위 계단 입력 신호니까 우리가 제어 장치의 입력과 출력 특성을 갖다 그려보면 자, 지금 요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여기가 시간이 0초일 때 자, 문제에서 입력 자체가 단위 계단 입력 신호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제어장치라는 거는 어떤 제어장치에 전달함수가 있었을 때 여기가 뭐요? 여기가 입력이 되는 거죠. 즉 입력이 RS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CS.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입력이 단위 계단 입력 신호. 즉 단위 계단 입력 신호라는 게 RT 꼴 UT 또는 1을 가했을 때 이거에 의한 라플라스 변화는 RS 값은 S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입력으로 뭘 가했다는 얘기예요? 단위 계단 입력, 크기가 1인 입력 신호를 이렇게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 크기가 1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100%죠. 그죠? 정상 특성. 그랬을 때 얘가 입력이야. RT 꼴 UT 꼴 1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출력은요. 그때 출력은 이런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연 시간이라고 그랬죠. 지연 시간. 자, 우리가 지연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지연 시간이. 우리가 지연 시간의 정의는 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제어 장치에 어떤 제어계의 출력이 입력값, 즉 입력값은 우리가 100% 놓는 거죠. 입력값의 50%에 도달되는 시간이다. 자, 일단 요 1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의 정의부터 알아둬야죠. 자, 제어계에서 지연 시간이란 게 제어계의 출력이 입력값의 50%에 도달되는 시간. 그러면 우리가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약간의 오차가 있을 테고 얘가 출력 신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했던 지연 시간이면 뭐였어요? 입력값 100%에 비해서 50%. 그럼 요 중간 위치겠죠. 그죠? 여기가 0.5였다는 얘기지. 즉 50%예요. 그러면 요 지금 0에서부터 요 50%까지 도달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시간 t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지연 시간 하는 거지. 그죠? 자, 요 문제가 함정 문제라는 게 잘못 생각하면 요 정의만 알고 있으면 정답을 1번 찍기 쉽죠. 그죠? 근데 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문제 결정적인 힌트. 우리가 지연 시간은 분명히 %B로 표현해서 지역의 출력이 입력값 100%에 50%에 도달되는 시간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라는 건 요 정의로 표현하면 %죠. 근데 문제에서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 해놓고 %가 아니고 이렇게 세크로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본 거야. 직접 시간 몇 초냐. 그죠? 그래서 문제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세크.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단위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단위가 지금 %가 아니고
세크예요. 세크. 자, 그러면 요 문제 풀어보자고요. 지금 문제에서 R분의 C, 요 R분의 C라는 게 이게 전달함수죠. 우리가 전달함 정의는 전달함 GS는 입력분의 출력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지연 시간, 즉 출력값을 알기 위해서는 요 식에서 CS, 요 CS가 출력이죠. 그러면 출력은 요 RS 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력 CS는 입력 RS 곱하기 전달함수 GS라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입력 RS, 문제에서 뭐랬어요? 단위 계단 입력 신호가 가해졌을 때 입력이 뭐란 얘기예요? 바로 단위 계단 신호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위 계단의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이죠. S분의 1 곱하기 전달함수 GS, 전달함수 GS가 바로 S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얘기죠. 즉, 요 식은 결국에는 S의 S 플러스 1의 1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CS 값, 시간을 갖다 알려면 요 지금 이건 라플라스 변환된 식이잖아요. 즉,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식이 CS 이꼴 지금 문제 주어진 거 S의 S 플러스 1분의 1이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 갖다가 요 식 갖다가 시간 함수 고치려면 C의 T 값으로 해서 하면 라플라스 역변을 해줘야죠. 근데 이 자체가 라플라스 역변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제가 제곱학식에 설명했던 거 곱의 형태 함수는 합의 형태로 바꾼다. 그러면 S 곱하기 S 플러스 1이니까 얘는 S하고 S 플러스 1로 이렇게 전개해 줘야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위에 상수가 모르잖아요. 이 상수를 우리가 A 값, 그 다음 B 값으로 넣는 거죠. 이 A 값, B 값은 우리가 요 미지의 상수는 결정해 줘야죠. 그럼 A 값, B 값 어떻게 돼요? A 값 결정할 때 약분하고 약분한다. 그럼 남는 식은 A식은 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요 A 밑에는 S를 갖다가 우리가 약분하려면 여기에 0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가 뭐요? 0이 되는 거지. S 이꼴 제로. 그럼 S 이꼴 제로 집어넣으면 A 값은 1이 되는 거죠. 즉, 지금 풀어봤더니 A 값은 몇이에요? A 값은 1이더라 이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B 값은요. B 값 구할 때도 역시 지우고 그 다음에 지워야죠. 그럼 남는 거는 S분의 1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갖다 0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B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거지. 자, 이래서 문제 조건 그대로 대입해서 제가 CS라고 하는 출력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된 식을 갖다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즉 S분의 1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라플라스 역변하면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역변하면 C의 T값은 시간함수는 S분의 1은 1로 변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이건 지수함수 형태잖아요. 익스포넨셜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근데 1은 쓸 필요 없죠. T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결국에는 출력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지연 시간이잖아요. 지연 시간. 제가 아까 지연 시간 설명해 드렸죠. 미리. 지연 시간이라는 게 출력이 입력값의 몇? 50%. 즉, 이 출력 자체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자체가 50%, 즉 0.5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결론 나왔죠. 지금 출력 나타낸 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값이 0.5 나와야 돼. 근데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 다 집어넣어도요. 정확하게 0.5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딱 정확하게 0.5까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사값 가장 가까운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인데 여기서 t 값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0.5에서 이제 근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상태에서 요 t 시간 있잖아요. 시간을 1번부터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지. 한 번은 0.5 집어넣어보고 한 번은 0.7 집어넣어보고 한 번은 0.9 집어넣어보고 한 번은 1.2 집어넣어보고. 근데 제가 요 수업 시간에 저 4개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다 0.7 집어넣어보면 보기 2처럼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에다가 뭘 집어넣냐? 보기에 있는 2번에 0.7을 집어넣겠다 이거지. 그럼 요 값은 몇이 나오느냐? 거의 근사적으로 0.50 몇 나올 거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다른 보기보다는 시간 t가 0.7초일 때가 가장 지연실에 가까운 0.5, 즉 50% 값에 이르더라 이거지.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은 0.7초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죠. 즉 문제에 주어진 지연 시간에 이르는 값은 가장 가까운 근사 값은 0.7초 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요. 지금까지 풀었던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없던 문제야.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다 몇 년치 푼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아마 요 문제는 전혀 뜻밖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정확한 이유를 알고 풀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문제 풀어봤더니 요 문제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약간 응용된 문제야. 함정 문제도 있고 함정 부분도 있고 정답은 0.7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1번 문제가 좀 제어공학 쪽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였으면 2번 문제는 이건 기본적으로 맞아줘야죠. 그러니까 점수는 이런 데서 득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제어공학에서 첫 번째 시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대표적인 제어장치잖아. 입력이 들어가서 기준 입력 요소 거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부 거쳐서 비교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신호가 가잖아요. 문제에서는 요 1 신호가 뭐냐 이거지. 그죠? 네. 자, 요 제어장치에서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동작 신호라는 게 있어. 동작 신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신호는 조작량이라는 게 있어요. 조작량. 그러면 동작 신호는 뭐고 조작량은 뭐냐 이거지. 동작 신호라는 것은 제어장치에서 기준 입력 요소 저 그림에 저 기준 입력 요소에서 제어장치로 전달되는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동작 신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의 정답은 기준 입력 요소에서 제어장치에 들어가는 신호 요 부분 바로 요게 동작 신호였다는 얘기지. 참고적으로 조작량은 뭐예요? 조작량은 제어 대상에 전달되는 시간을 갖다가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조작량이라 한다. 그러면 조작량은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조작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일부분은 뭐요? 동작 신호더라. 아시겠죠? 근데 2번 문제는 제형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 낸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